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지주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부산에 와서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과 그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무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감기가 심하게 걸렸었는데 그래도 부산은 서울보다 조금 따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많이 추우신데 잘 여미고 오셨어요? 감기는 안 걸리셨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처음 뵀는데 이런 안부 인사를 여쭸어요. 지금 제가 한 이 안부 인사 혹시 오늘 아침 엄마 아빠한테 오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이렇게 저희는 이런 그냥 사소한 안부 인사도 모르는 사람끼리 하는데 왜 유독 부모님한테는 이런 말을 안 하게 되는 걸까요? 오히려 반대죠. 날씨 어때? 하면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춥대 꽁꽁 싸매고 나가. 언제나 그 걱정의 못, 또 우리를 챙기는 몫은 다 엄마가 저는 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엄마가 우리 먼저 챙겨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먼저 해본 적은 있을까요? 저는 없어요. 여러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매사 자식 걱정이 부모님 몫인 것 같아요. 특히 엄마의 몫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 간섭하시고 또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저는 이 걱정이 사랑의 척도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비슷한 유의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우리 부모님 걱정을 얼마나 할까? 우리가 우리 엄마 아빠 걱정을 얼마나 할까 생각해보면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내 앞길, 내 살길 막막하니까 내 걱정만 하는데 그런데 엄마 걱정 또 엄마 소원도 다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엄마라는 사람도 본인의 한 사람의 삶, 여자라는 삶이 있을 텐데 참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 자식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나 엄마랑 몇 분 정도 대화하세요? 하루에? 우리 자유롭게 좀 소통하면서 해볼까요? 몇 분 정도 얘기하세요? 뭐 밥 먹었나? 먹었다. 뭐 이런 거 말고 대화. 말씀이 없으시는 거 보니까 대화를 안 하시는군요. 왜 그럴까요? 왜 이야기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잘 안 통할까요? 또 왜 그럴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대화를 하려면 일단 알아야겠죠, 엄마를. 엄마를 얼마나 알고 계세요? 내 엄마 말고 한 사람, 또 한 여자로서의 그녀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저는 아는 만큼 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라는 존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또 한 여자로서 정말 누구누구 씨로서의 그녀를 이제 저희가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부터 또 기침의 강도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는 엄마 취미가 뭔지, 엄마가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과연 엄마 아기 때는 어땠는지, 엄마 소녀 때는 아니면 엄마가 연애 때는 어땠는지 과연 대화를 해본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요즘 엄마 기분이 어때? 이런 말을 물어본 적은 있는지 과연 알고는 싶을까? 분명 우리 모두 엄마 사랑하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면 궁금해지고 또 궁금하면 알고 싶어지는데 우리는 왜 엄마를 사랑하면서도 왜 그럴까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퍼주고 퍼줘도 이제 남은 게 한 개도 없을 만큼 다 퍼주셔서 엄마라는 이름밖에 안 남은 그녀들이 평생 저희한테 내리사랑을 해주어서 눈이 우리가 먼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랑은 뱃속에서부터 아예 연결돼서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일 많이 저는 부르는 이름이 엄마인 것 같은데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엄마와의 소통은 점점 안 되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계셔서 제 얘기부터 먼저 가볍게 해볼게요.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배우고요. 그리고 사실 직업 결정 과정부터 이제 부모님과의 굉장히 갈등을 겪었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 저희 엄마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24살에 결혼을 하셔서 25살의 어린 나이에 저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평생 전업주부로 사시면서 어느 부모님들과 똑같이 자식에 대한 교육에 거의 한평생을 뒷바라지하셨죠. 근데 다행히 그 엄마의 치맛바람과 교육이 저한테 잘 먹혀서 제가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참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인데 서울대에 입학하면 모든 게 다 열릴 줄 알았어요. 꿈도 알아서 찾아지고 너무너무 거의. 근데 이게 웬일? 합격 그때만 기분이 좋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저한테 굉장히 공허함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그런 게 뒤늦게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뒤늦은 사춘기는 대학교 때부터 왔어요. 그리고 되게 참 뭐라고 해야 되지? 효율적이지 못한 대학교 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4학년을 맞게 되면서 어찌됐든 여러분들 다 취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취직의 압박이 들어와요. 근데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다른 학교로 치면 신문방송학과예요. 또 나 뭐 해 먹고 살지 이게 4학년 때 팍 오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이제 주변 교수님들이랑 주변 지인들이 넌 앵커가 어울린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기자와 아나운서 시험을 같이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또 직장 하시면서 나 이거 맞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하면서 이게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SBS는 기자 시험을 준비하고 MBC는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게 20대 그때는 참 어린 나이인데 그때 그렇게 제가 왜 나이가 많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25살 제가 그 언론고시라고 아랑 카페라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어떤 기자지망생 분께서 KBS가 7년 만에 연기자를 공고 선발한다 이걸로 띄우신 거예요. 그런데 다들 이제 기자지망생 분들이 우리도 기자지망생이니까 여기 써보자 해서 댓글놀이를 막 하셨어요. 우리도 여기 지원하자 하는데 저는 그게 장난이 아니라 저한테 진짜로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연극부였고 어릴 때도 공부 말고 제일 좋아했던 건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거였는데 이제 공부를 하느라 그걸 이제 스탑한 상태였는데 그러면 부모님한테 비밀로 하고 내 마지막 20대 일탈을 여기다 써볼까?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난 아마추어로 연기를 했던 사람인데 어느 정도까지 저 KBS 공채 탤런트 시험에 올라갈까? 그래서 그냥 정말 아나운서 증명사진 내서 제가 KBS 탤런트 시험도 몰래 봤습니다. 근데 이게 참 사실 어떻게 보면 KBS의 탤런트에 대한 준비가 없이 그냥 마음과 열정이 들떠서 했던 건데 이게 최종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최종 시험 바로 전날 좀 떨리더라고요. 부모님을 속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 아빠한테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이래 해서 이래 했다. 근데 노발대발 하시죠. 취직을 해야 되는 내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엄마 아빠한테 굉장히 많은 꾸중을 들었는데 다행히 아나운서 시험 최종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KBS 이제 다른 기자 시험이나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를 하겠다 하고 그냥 마지막으로 가서 그 최종 시험이라도 보게 해달라 해서 KBS 탤런트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게 제가 욕심 없이 모든 걸 불살라서 그런지 합격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연기자라는 길이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나한테 내 운명이라서 이렇게 확 다가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께 시험을 통해서 정당하게 올라가서 합격한 거니까 허락해달라고 졸랐죠.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대학교 다닐 때도 제가 몇 번 그런 방송이나 연예인 제의를 받았을 때 다 명함을 찢어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탤런트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거고 특히 엄마가 원하지 않았던 직업이라 제가 굉장히 조급해지더라고요. 성공을 해야 된다는 욕구가 좀 남들보다 굉장히 강해졌는데 그래야지만 효도가 되고 이 선택이 올바라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갚으면 되잖아 이런 마음으로 계속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엄마와의 간극이 너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직업인데 그만큼 성과가 나질 못했어요.
뭔가 될 것 같으면서도 또 엎어지고 또 뭐 1일 드라마 주연이 되고 그 다음에 예능을 나가고 하면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또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러니까 뭔가 희망과 기대와 좌절이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됐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매년 이번 연도까지만을 이제 8년을 끌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언제까지 우리가 널 봐줘야 되지? 이런 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가. 그런 과정에서 저도 역시 무너지더라고요. 명절이 제일 싫고 너 뭐하니? 너 요즘 뭐해? 이 말이 정말 듣기 싫었거든요, 친척들한테. 그런 것들 저희 엄마 아빠가 고스란히 봐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가족들과는 굉장히 멀어지고 좀 지구에 제가 혼자 있는 느낌?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균형점을 다 잃은 시점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이제 부모님이 안정적인 다시 궤도에 진입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도 저는 용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배우라는 길이 너무 전 좋지만. 그래서 개인적인 선택 결혼이라는 걸 합니다. 그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근데 굉장히 짧은 시기 안에 또 그게 이별을 하게 됐어요. 근데 모든 게 지금 일과 그 개인사가 제 뜻대로 풀리지 않은 지점에서 이제 엄마와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갈등은 최고조를 찍죠. 이 모든 게 부모 탓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엄마랑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제 이 모든 한과 아픔을 엄마한테밖에 풀 수가 없어서 모든 분풀이와 심술과 투정을 많이 부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엄마를 바라보고 했던 말이 왜 공부시켰어? 왜 1등을 해야 왜 1등을 해야 한다고만 가르쳤어? 그리고 나한테 왜 행복해지는 법은 알려주지 않았어? 라고 울면서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실 그건 제 분풀이었는데 저에 대한 말이었는데 뜻밖의 말이 나왔어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었어. 미안해. 너무 뜻밖의 제가 사과를 받아가지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 후로 저 혼자만의 좀 잠잠한 시기를 가지면서 스스로 돌아보는 성찰을 좀 가졌는데 결국 엄마 아빠는 일이든 결혼이든 불행한 성공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행복한 진행형, 행복한 도전자가 되길 바라신 거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걱정이었어요. 제가 성공 못하면 어떡하지? 제가 솔직히 탑배우가 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아니라 제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을 저는 성공 못해서 나한테 하는 책찍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제가 만약에 연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 작은 무대에서도 연기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으면 우리 부모님이랑 우리 엄마가 나를 보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같이 지쳐하셨을까? 그게 아니라 전 반대로 1등해야 되고 성공에 집착하는 조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제가 속세의 성공을 좋아해서 행복할 애라면 지가 좀 더 속세의 성공을 편하게 가는 길로 가면 더 빨리 행복해졌을 텐데 이런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셨던 거지 제가 1등을 못해서 제가 탑배우가 못해서 그리고 제 결혼이 실패해서 슬프셨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걱정이었죠. 제가 상처받을까 봐. 그러니까 제가 좀 되게 좀 밝거든요. 제 특유의 그 밝고 낙천성을 잃고 어두운 아이가 되거나 너무 슬퍼서 그 빛을 잃을까 봐 엄마는 매사 노심초사하셨던 거예요. 근데 나는 반대로 애처럼 나 지지 안 해주는 거 보니까 내가 성공 못해서 그런 거야. 막 삐뚤어지게 오해하고 또 1등 해야지 좋아하겠지? 1등 하면 다시 이뻐하겠지? 내가 잘해야지만 행복해하겠지? 이렇게 되니까 저는 되게 예민하고 까칠한 딸로만 계속 엄마 아빠한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27살에 배우가 되고 지금 37살인데 10년간 서로의 표현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서로 가슴에 심한 생채기만 냈습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고슴도치 산악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들어보셨죠?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 고슴도치는
둘 다 가시가 있죠. 어미 고슴도치가 아기 고슴도치를 안아요. 그럼 어미 고슴도치 몸에서 어떻게 될까요? 피가 철철 나겠죠. 피가 철철 나는데도 꼭 안고 있어요. 참고 있어요. 그게 인내와 헌신과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다 그러세요. 그게 사랑인 줄 아세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는 퍼주기만 할까? 어머니들은 특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시잖아요. 1950년대. 근데 그때 세대는 사실 차별인지도 모르고 사셨던 여자들의 삶의 시대예요. 거의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전업주부를 하시고 일찍 결혼하시고 아이를 낳으시고 그다음 위로는 시부모님을 봉양하시고 또 가부장적인 남편이 계신 분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자식밖에 없어요. 자기 삶에는. 그러셨기 때문에 자식한테 완전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인내하신 삶을 계속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쁘면 누가 제일 기뻐하시죠? 엄마. 우리가 힘들면 누가 제일 아파하죠? 엄마. 엄마는 더 아프고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인생이 곧 엄마라는 사람의 인생의 척도가 된다는 게 이제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우리 엄마는 주연 엄마로 사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쯤이었어요. 엄마가 전화를 할 때마다 저희 엄마 성함은 서정희 씨인데 보통 저는 전화할 때 네, 저 지주연입니다. 예, 저 주연인데요 하는데 엄마는 항상 정이라는 이름을 까먹고 나 주연 엄마인데 나 주연 엄마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이 찡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차별, 그 다음에 인내, 희생, 헌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그녀에게 60대 인생에서는 세 번째 20살 봄날을 찾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처음이었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차별인데도 차별인지 모르고 사셨던 그 시대를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는 걸 처음 시작하셨다는 거를. 저는 엄마도 1살 시작하신 거고 딸도 1살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아들도 1살 같이 시작하는 거고 같이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또 화해하고 서로가 등지지 않고 마주보고 있다면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고 교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당연히 실수가 있으시고 시행착오가 있으시죠. 신이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신이 아니지만 신이랑 가장 닮은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하는 건 결국 또 엄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신이 보내준 수호천사가 우리 엄마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수호천사님 엄마의 사진 다 핸드폰 속에 있으세요? 있으세요? 잘 없으세요? 근데 우리 애기 조카들이나 음식 사진도 되게 많이 찍잖아요. 핸드폰 갖고. 근데 애기 조카 사진 저도 조카들만 100장씩 찍는데 근데 왜 세월과 함께 물들어가는 우리 엄마 아빠 사진은 잘 안 찍게 되는 걸까요? 좀 이상하죠.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그 비디오스타라는 예능에 출연을 했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엄마와 딸이 주제로 같이 우리가 토크를 했었었는데 저한테 이제 비디오스타 측에서 주연 씨 엄마랑 어릴 때부터 찍은 사진을 순차적으로 좀 보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앨범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던 게 아기 때 사진은 고를 수 없을 정도로 끊이지가 않아요. 자는 것까지 찍으시고 가면 이때 저 뱃속에는 제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끊이지가 않는데 머리가 좀 크고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더니 중고등학교는 더 줄어들고요. 대학교 성인은 더더욱 줄어들어요. 이건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엄마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던 정동진 여행에서 엄마가 고등학교 가서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고 찍은 사진인데 이건 정동진 여행 때 한 번 찍은 사진, 대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밥 먹고 대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 그리고 엄마 4년 전에 생일 때 찍은 사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찾고 찾아서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날이 아니면 엄마랑 사진 찍은 게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 슬프고 죄송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우리가 자라는 과정을 매 순간 신기해서 다 찍으시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고 그땐 필카였을 텐데도 또 앨범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엄마 아빠 나이 드는 모습을 정말 이 가벼운 기기가 있는데도 유익한 기기가 있는데도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관심도 두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관심이 우리의 마음을 투자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마음을 투자하면 그거는 손해보는 일이 절대 없어요. 이자만 더 쌓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더 충만하게 해드리지.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과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이제 엄마가 돌아가신 친구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사진도 사진인데 요즘 핸드폰 좋잖아. 동영상을 많이 찍어. 목소리가 너무 그립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제가 맨 인트로에 했던 거 엄마 오늘 하루가 어땠어? 날이 많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녀. 감기 조심해. 이렇게 말하면 엄마 되게 당황하겠죠? 엄청 당황하겠죠? 안 하던 거 하니까. 그럴 때 엄마의 반응 우리가 동영상을 한번 찍어봐요. 그걸 좀 우리 간직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같이 시작해봅시다. 어머니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어머니의 삶을 알아보고 우리 엄마의 행복을 열어드려요. 네, 감사합니다.